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아파트는 투자 수단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연일 발발하는 부동산 악재 뉴스를 이제 바라보면서 과연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은 기다려야 하는지 혹은 포기하고 다른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이걸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 수단으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 답을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5가지의 질문과 그에 답해보는 방식으로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우리 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뉴스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엔 모르겠지만 현재의 뉴스는 소비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자들도 보시면 연일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내서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로 인해 기레기라는 혐오 단어가 생기기도 했잖아요.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모두 기레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그곳에서 양질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뉴스에 그런 고급 정보는 없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 혹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가가 어찌게 되었는지, 이번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국 대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대부분 거의 90%의 일반 시민들은 알아도 쓸모없는 정보고 대체할 수도 없어서 무기력함만 유발하는 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뉴스에 감정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성에 의해서 혹은 불안해서 뉴스를 접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진짜 좋은 정보는 그런 정부 부처 홈페이지나 이 잘 만들어진 책에 있는 거지, 우리가 우연히 그리고 매일매일 보는 뉴스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부동산에 관한 뉴스,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 관한 뉴스인데요. 이 건설업체와 금융 그리고 방송은 이제 깊은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번 PF 대출 이슈의 뜨거운 감자였던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SBS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고요. 이 PF라는 것 자체가 건설 대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사와 금융, 그다음에 방송사까지 되게 긴밀하게 자기들끼리 팀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뉴스를 생산할까요? 우리? 아니면 그들? 두 번째는 부동산 전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는 크게 낙관론자, 비관론자, 분석가, 그리고 사기꾼, 이렇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낙관론도 비관론도 반드시 한 번은 맞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말이죠. 그들이 이제 일관적인 주장을 계속 하게 되면 언젠가는 맞게 되고, 그 맞는 시기에 물 들어온다고 하죠. 그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많은 강연들이 들어오고 결국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분석가들도 있는데, 분석가들은 각종 전문 용어나 차트 이런 걸로 이제 전문성을 일반인인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적용할 만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되게 고차원적이란 말이죠.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고차원적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알아서 뭐 하지? 이런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기꾼이 있는데, 사기꾼의 목적은 자신이 진리고 자신을 통해서 고려하기를 바라는 게 이제 가장 주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거르기 쉽기도 하고, 또 한번 빠져들게 되면 제대로 당하게 되는 게 이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합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쉽게 풀어주는 이지텔러들이 있는데, 이 분야 최강자로는 슈카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여의도 맨션 같은 박정호 교수님, 이런 분들 너무너무 재미있고 유익하죠. 그래서 저도 특히 이런 타임라인으로 흘러가는 역사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결국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땐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내가 왜 부동산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지? 내 집 마련의 1원칙은 주거가 되어야 하고요. 상가 구매의 첫 번째 원칙은 사업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파트가 아주 안정적인 투자 수단처럼 보여도 한번 실패하면 그 순간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다른 투자나 똑같거든요. 아파트 투자의 장점은 쉽게 사고 팔 수 없어서 내동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유일한 장점 아닐까. 만일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사지 않고 기존의 투자 스탠스를 유지해서 미국 나스닥 ETF인 QQQ를 꾸준히 매수했거나, 혹은 애플 주식을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매수했다면, 혹은 엔비디아 주식을 믿고 기다렸다면 아파트 구매하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과연 아파트 투자가 왕도인가 하는 의문을 좀 품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동산 하면 아파트인가? 라는 건데요. 부동산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눠지는데요. 주거용의 대표는 아파트고 비주거의 대표는 상가죠. 그런데 왜 뉴스에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대해서 연일 보도하냐 이거죠. 상가는 아주 가끔씩 공실 위험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정도고, 대부분은 이 뉴스들이 아파트에 몰려 있다.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아파트는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하거든요. 반대로 상가는 사업가가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그 사업에서 또 사업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소득이 발생하고 이 사업 경비를 지출하게 되면서 소비가 발생하는 거죠. 반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만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이거든요. 물론 주거의 안정성을 이제 가치로 매긴다면은 그거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되게 중요하지만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제외하면 사실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명품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아파트를 주 투자 대상으로 삼는데요. 그러나 절대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수들은 이곳에 몰려 있다는 거죠. 주거와 비주거 부동산을 모두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결국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바닥에 들어와서 닳고 닳다 보면은 결국엔 토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상가, 상가에서 토지를 받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고 쉽게 말해서 디벨롭 한다라는 거죠. 디벨롭 하게 돼서 팔고 이런 식으로 그 완전 업자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저희는 업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자의 생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아파트 투자, 아파트 주거냐 투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세계 첫 주택 구매를 고려할 때 아파트를 1순위로 드는 이유는 이게 단독주택, 빌라, 상가주택, 아파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이죠. 이 규격이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금과 같은 자산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대출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장 대출이 조건이 좋을 때 아파트를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치 상승만 노리고 주거를 하지 않으면서 이 과감하게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원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는 전세를 주는 셈이죠. 결국 이런 기형적인 투자 형태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전세 제도 때문이기도 하고요. 전세 제도는 소위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이다라고 말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 전세 제도는 사실은 투기꾼과 사기꾼을 위한 제도라는 거죠. 이렇게 캐파가 큰, 사기 규모가 큰 시장도 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전세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과 연구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부동산과 금융에 주목하거나 그 어려움에 막 지쳐 떨어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죠. 그렇다고 나만 달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투자는 해야 되는데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낙오할 가능성이 크죠. 저 또한 그랬고요. 우리 모두 주택을 통해 주거와 투자를 모두 해결하는 그런 일석이조. 기왕이면 둘 모두를 낚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누군가는 투자에 실패하고 누군가는 성공합니다. 결국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근데 그러나 주거는 다르죠. 우리가 안정적인 주거를 목표로 한다면 분명히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투자보다는 주거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거나 혹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빌라나 이런 주택지를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결국은 주택 구매 목적이 주거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주택시장은 더욱 안정될 것이고 주택 구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덜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올 거예요. 뭐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건설사도 살아남기 위해선 다른 대안을 내놓기 마련이에요.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알게 된 까사펜디 같은 프로젝트처럼 이런 초부유층, 초상류층을 대상으로 건설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서울 보면은 되게 낙후된 주택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기존 거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주 대책을 정부에서 연계 방안을 잘 고안해내면 우리 모두가 정말 주거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경제가 이런 부동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좀 더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새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이 장벽 높은 주거 마련이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는 들 정도의 이유라는 걸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 이제 돈을 자산으로 바꾸는 투자를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게 꼭 아파트는 아니었으면 하는 거죠. 물론 제 말이 모두 맞지는 않습니다. 모두 틀렸을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저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그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의 대답은 형편에 맞게 주택을 구하세요. 아파트 구매 자금이 있는데 놀리고 있다면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꼭 아파트를 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죽어야지 투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난 어떤 아파트를 알아보지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 예산에 맞는 괜찮은 집을 살 거야 라고 한다면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형편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건데요. 자산이 얼마인지 또 소득은 얼마인지 앞으로 소득 개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 말이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지금 형편과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자신과 비교하고 자신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저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 감는 그날까지 걱정 없는 정도의 적절한 주거와 소득 그리고 건강이 우리 대부분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니라고요?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네, 여러분 말이 정답이에요.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